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플루터 콘스트레인트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 콘스트레인트라는 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 면도 있어서 봐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바운디드와 언바운디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위젯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위치를 잡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구글의 공식 문서, 플루터 팀의 공식 문서를 위주로 봤고요. 이게 워낙 애매하고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공식 문서 중심으로 봤습니다. 네, 이번에 컨스트레인트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제 컨테이너 예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컨테이너가 복잡하기도 하고요. 헷갈린 면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컨테이너가 위치를 잡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코드를 보시면 차일드가 없습니다. 컨테이너가. 차일드가 없는 컨테이너의 경우 최대 확장을 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 예제도 최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동작을 합니다. 반면에 차일드가 있을 경우, 컨테이너에 차일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차일드만큼 컨테이너가 수축하죠. 슈링크 됩니다. 그래서 최소 사이즈를 가져가는 거죠. 차일드만큼.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이 규칙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컬럼이 있습니다. 컬럼이 있고 요 컬럼을 요 컨테이너가 감싼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컬럼의 사이즈가 녹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컨테이너는 단순히 색상을 보여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컬럼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컬럼의 크기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컬럼 밑에가 중요한 겁니다. 컬럼에 컨테이너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컬럼은 버티컬로 최대 확장을 하는 걸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버티컬로 최대 확장을 하는 걸 기대를 하고 그 속에서 차일드들이 위치를 잡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위치를 잘 잡았죠? 첫 번째 컨테이너가 100픽셀 바이 100픽셀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이 자신만의 사이즈로 영역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빈 컬럼이 차지하고 있죠. 자, 요 상황입니다. 예제를 조금 디벨롭 해보겠습니다. 자, 요 예제는 어떤가요? 아까와 마찬가지인데 여기 마지막에 컨테이너, 차일드가 없는 컨테이너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샘플 앱의 모양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컬럼이 전체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컨테이너, 마지막 세 번째 컨테이너는 파란색이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파란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쯤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길 기대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코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은 뭘까요? 요 컨테이너는 차일드가 없고 컬럼은 요만큼 영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컨테이너가 여기 있고 두 번째 아이콘이 여기 있고 세 번째 영역을 세 번째 컨테이너가 파란색으로 쫙 감싸길 기대할 겁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동작을 안 했죠.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요건 세 번째 컨테이너 때문입니다. 세 번째 컨테이너 때문인데 컬럼 내에서 컨테이너는 버티컬 방향으로는 수축, 슈링크 하고요. 호리전털 방향으로는 익스팬드 합니다. 그러니까 요 예제를 보면 컬럼 내에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버티컬 방향으로는 슈링크 하니까
사이즈가 0입니다. 차일드가 없는 컨테이너니까 슈링크를 하게 되면 높이가 0이 되겠죠. 가로 방향으로는 익스팬드 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모양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냥 한 줄 가로로 긴 모양이 될 겁니다. 고로 원래 세로로 얇게 길었던 컬럼이 요 세 번째 컨테이너의 익스팬드 속성 때문에 가로로 쫙 확장된 모양인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constraint 개념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constraint를 볼 때는 요 네 가지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tight constraint. tight constraint는 사이즈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민 값과 맥스 값이 같은 상태인 거죠. loose constraint는 민 값은 0이고 맥스 값은 특정 값인 겁니다. 그래서 민 값과 맥스 값 사이에서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loose constraint입니다. 자, unbounded는 뭘까요? unbounded는 unconstrainted로 표현하기도 해요. 제약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민 값은 특정 값이 있고 주로 0이죠. 맥스 값은 인피니트예요. 그래서 맥스 값은 무한대인 거예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크기도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거를 unbounded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컬럼, 로우, 리스트 뷰 또는 스크롤 뷰를 스크롤 뷰의 성격을 가진 위젯들, 이런 애들이 unbounded 성격을 갖습니다. 자, bounded는 뭘까요? 특정 값으로 맥스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값까지 제한을 하는 것을 우리가 bounded라고 표현을 합니다. constraint에 영향을 주는 값은 매우 다양한데요. child가 있냐 없냐, alignment 속성이 있냐 없냐, width, height 값을 주었냐, 또는 constraint 속성을 주었냐,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젯은 bounded constraint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크기를 expand 합니다. 그리고 unbounded constraint 내에서는 가능한 한 shrink 합니다. 줄이려고 하죠.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위젯들이. 컨테이너를 살펴보겠습니다. child가 없고 height, width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onstraint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페어런츠로부터 unbounded constraint를 받는 상황에서는 컨테이너는 shrink합니다. 이런 게 어떤 상황이냐? 컬럼에 컨테이너가 child로 들어가 있는 상태, 이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hild가 없고요, alignment가 없는 상태에서 height랑 width는 지정을 했어요. 특정 크기를 줬어요. 그러면 페어런츠의 constraint 내에서, 페어런츠가 제시한 constraint 내에서 width, height가 주어진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 child가 없고요, height, width 주지 않았습니다. constraint도 주지 않았어요. 또한 alignment 옵션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페어런츠로부터 받은 constraint가 bounded인 상태예요. 이럴 경우에는 페어런츠가 준 constraint 내에서 최대 expand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alignment가 주어지고요, 페어런츠로부터 들어온 constraint가 unbounded 상태입니다. 이 경우 child만큼 shrink 합니다. alignment가 주어지고 페어런츠로부터 bounded constraint를 받았어요. 그러면 최대 확장하고요, alignment 기준에 따라 child를 배치합니다. 자, height, width 없고요, constraint 지정 안 했고요, alignment 없어요. 이 상황에서 child가 있어요. 이럴 때는 페어런츠의 constraint를 child에게 전달하고 child만큼 shrink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죠? 네. 컨테이너는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제로 한번 컨테이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요 예제를 가지고 constraint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스카폴드와 세이프 에어리어로 구성된 페이지입니다. 스카폴드는 세이프 에어리어에게 바운디드 컨스트레인트를 제공합니다. 스크린 사이즈만큼 제공하겠죠. 그러면 세이프 에어리어는 일부 영역을 제외해요. 그 안전하지 않은 영역, 화면으로 사용되기 좋지 않은 영역을 제외하고 바운디드 컨스트레인트를 차일드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 여기 첫 번째 요 컨테이너는 6번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하이트가 없고 위드스도 없고 컨스트레인트도 없고 얼라인먼트도 없는 상황에 차일드가 있는 상황이에요. 요 컨테이너는.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동작한다고 했냐? 페어런츠의 컨스트레인트를 차일드로 전달하고 차일드만큼 슈링크한다, 이런 특성을 가졌다고 했죠. 고로 요 컨테이너는 요 컬럼만큼 슈링크 하고요. 세이프 에어리어가 전달한 컨스트레인트를 컬럼에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컬럼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컬럼 입장에서는 하이트가 세이프 에어리어에서 설정한 하이트가 컬럼으로 그대로 내려오고요. 바운디드 상태입니다. 그러면 컬럼은 자신의 칠드런들에게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제공하냐? 컬럼은 버티컬 방향 하이트를 언바운디드, 인피니트 속성을 줍니다. 크로스 방향 위드스는 인커밍 맥스를 넘깁니다. 페어런츠로부터 받은 맥스 값을 넘깁니다. 버티컬 언바운디드 상황이고 허리전탈 바운디드 상황입니다. 그 컬럼의 칠드런들 입장에서는요. 버티컬 방향으로 칠드런은 축소하게 되고요. 호리전탈 방향으로는 확대하게 됩니다. 이게 컨테이너 룰 1번 그리고 컨테이너 룰 3번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이제 칠드런 입장에서 언바운디드 버티컬, 바운디드 허리전탈 상황입니다. 자, 요 세 번째 컨테이너, 얘네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요 차일드들은 자신이 타이트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이즈를 가져요. 근데 세 번째 요 컨테이너가 문제입니다. 요 세 번째 컨테이너는 언바운디드 버티컬을 받은 상태죠. 붐으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슈링크합니다. 컨테이너 룰 1번에 의해서 슈링크합니다. 그러면 하이트가 높이가 0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호리전털 컨스트레인트는 바운디드 상태죠. 바운디드. 그러면 맥스로 익스펜드 합니다. 그쵸? 그래서 가로 사이즈는 익스펜드, 세로 사이즈는 0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와 두 번째 아이콘은 타이트 컨스트레인트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역을 갖는 거고요. 세 번째 컨테이너는 하이트가 0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컨스트레인트가 참 복잡하게 동작하죠. 하지만 이렇게 컬럼이 최대 확장을 하고 전체 영역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블루 컨테이너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네. 요 컨테이너 예제에서 보셨다시피 단순한 규칙으로 컨스트레인트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페어런츠가 무엇인지, 차일드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진 컨스트레인트가 무엇인지, 요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으로 정확하게 컨스트레인트를 내가 설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많은 연습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큰 규칙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위젯들을 만났을 때 대응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컨스트레인트 규칙들을 크게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컨스트레인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고, 이렇게 중요도가 긴급하지 않은 어떤
그 지식들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플루터 개발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